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지연금으로 월 600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토지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그 자격,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실제로 농지를 매매를 하지 않고 농업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런 목차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농업인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특히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그 대부 농지를 임대를 받아서 현재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용농 경력을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농지대장뿐만이 아니라 경영체 등록 확인서까지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아서 현재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또는 어렵지 않게 농업인이 될 수 있는데 함께 저와 같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되는 그 입증 서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 대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 실제로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임대해서 경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임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은행을 경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온비드 공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농지를 낙찰받아서 경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임대를 받는 사람의 기준이 가능하면 청년 농업인 이분들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농업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온비드 공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부동산 탭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상과 같은 또 다른 페이지가 상세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처분 방식에서 이 임대, 대부 이 종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선택에서는 당연히 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토지 중에서 농지인, 전답, 과수원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그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농업인으로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건을 넣으면 이상과 같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스트들이 쭉 뜨는데요. 보시면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0만 원 되는 농지도 있고 한 37만 원, 그 다음에 58만 원, 95만 원, 19만 원 이상과 같이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의 농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는 한 43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농지를 입찰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입찰금을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임대해서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영농 경력을 1년, 2년 이렇게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바로 그 임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면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는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신이 좀 더 오랫동안 갱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5년 이후에 그 갱신 여부를 묻는데, 이때 또 추가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영농 경력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대부 농지를 통해서 이 5년이라는 조건은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국유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은 그냥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을 정리해보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영농 경력을 5년을 채워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부 농지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는 필요로 하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농지를 임대받아서 실제로 경작을 하게 되면은,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100%할 필요는 없고,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얻을 수 있는 그 농작물에 대한 수익만 해도 이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온비도 공매 임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고, 그리고 영농 경력도 쌓아가면 어렵지 않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 없이 농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데, 이 농지를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기는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농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경작 활동을 하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저도 실행하고 있는 방법이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농업인이 되었고, 그리고 영농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방법을 같이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입증 서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같은 그런 첨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 중에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이 비쌀 수 있는 이 농지를 매입하는 그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는데, 꼭 소유이지 않고 임대를 해서 경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농업인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 이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국유재산 중에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대로 실행을 하고 있고 현재 농업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농업인이 되었는지 그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었는지 함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그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도 실행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농업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온비드 공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임대 대부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 면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같이 나온 거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 필지 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토지가 1245제곱미터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예정 가격이 43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임대료 기준으로 43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이 농지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썼지만 어쨌든 이 금액대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임대 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농지를 낙찰받은 이후에는 그 온비드 공매에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그 나머지 절차는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된다면 서류상으로는 이 임대 농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들은 농사를 짓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를 낙찰받은 다음에 그 지역에 소재하는 통장님이나 이장님께 연락을 한번 해보면 도움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협의를 해 나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각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농업을 처음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는 방법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상담을 좀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작 방법 등에서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고 마을 상황을 잘 아는 통장님께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통장님의 연락처를 주시기도 하시고 통장님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가 연락을 한 다음에 통장님의 연락처를 저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시면 연락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통장님과 뭐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보다는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경작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농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게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정도의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농지에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배추로 8월에서부터 11월간 경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통장님께서 그리고 통장님이 아는 지인께서 밭갈이와 그 다음에 비닐 작업,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통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그 모종 심기와 가끔씩 농약을 주는 것으로 일을 나눴고 수익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농사가 진행이 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가봤을 때의 이런
이런 농지가 굉장히 뭐 잡초라든가 나무까지도 있는 이런 농지였는데 통장님께서 밭갈이를 하시고 트랙터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비닐 작업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이 사진은 이제 배추 농사를 모두 다 짓고 나서의 사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농지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장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해가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듣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통장님의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농약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식물은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초반에 모종을 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약 이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부터 11월간 한 3개월간에 걸쳐서 경작을 함으로써 저는 농업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의 영농 활동을 채운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작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2편으로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았는지 저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 소유의 농지가 없더라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연 임대료 약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은 최대 5년 또는 더 원한다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농업인이 되고 영농 경력을 쌓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고 나서 실제로 경작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해서 통장님과 이야기해서 협의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농지대장을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나갔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다른 영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저와 같이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도 문제없이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과 그 농사를 어떻게 지어 나갈지에 대해서 협의를 만약에 했고 그리고 그 통장님 쪽에서 실제로 밭갈이나 아니면은 트랙터 작업, 그 다음에 비닐 작업을 어느 정도 해 나가신다면,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모종을 심게 되는데, 그리고 모종을 심고 나서 어떤 농약을 주는 그 작업 정도는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이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농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농약을 사게 되고, 실제로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 살포기를 통해서 저희가 농약을 줄 수도 있는데 이때 뭐 이런 영수증을 받아 놓고 이 영수증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을 할 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농약을 뭐 어떤 농약을 사야 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이나 아니면 근처의 농약사를 통해서 어떤 자재가 얼마를 사야 되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실제로 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어렵지 않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개인별로 등록을 하고 개인별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농업인 입증의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꼭 갖춰야 됩니다. 확인서 내용을 보면은 뭐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신선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저와 같이 세 필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세 필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재배 품목이라든가 실제로 경작 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왜냐면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고 어떤 품종으로 어떤 상품으로 지금 경작을 해나가고 있는지가 나오는 그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등록을 하고 발급을 받습니다. 농지대장은 그 자신이 소재하는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농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라는 것이 뭐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문제없이 농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농지대장보다는 아까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처음부터 농지를 사서 농업인이 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연 임대료 약 한 50만 원 정도를 내고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그 임대받은 농지를 통해서 최대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영농 경력을 쌓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고, 실제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 부분은 그 마을의 통장님이나 이장님과 상의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이장님께 100% 농사를 맡기기보다는 자기도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좀 농사를 해 나가면서 농사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게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농사를 해 나가면서 그 수확물에 대해서 얻는 그런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임대를 했지만 이 수확물을 통해서 얻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즐겁게 경작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경작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실제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농업인의 입증 서류 또는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워풀한 그런 서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